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보일러실의 배수, 배관의 접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일러실 배수, 배관 접합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바닥 트렌치나 이런 바닥으로 물을 흘러가게 설비들을 해놨는데, 요즘은 뭐 우레탄이다 보일러실을 깨끗이 하다 보니까 서브나 이런 기계실이 바닥이 엄청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모든 배수관을 갖다 하나로 묶어서 용접으로 집합관에다 묶어 가지고 드레인을 시키다 보니까 본의 아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시공자나 설계자가 인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산업용 보일러 배수관의 설비 트러블인데, 우리가 그 보일러를 단독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일러에 보면 물 드레인 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수주통, 수면계,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 시 그 배수, 기타 있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그 숨통이 없이 올 용접으로 다 배관을 엮어서 갈 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그것도 단독 보일러 할 경우는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보일러를 여러 대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집합관을 통해서 드레인을 전부 용접해서 나갈 때는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관수 배출하고 안전장치에서 뭐 확인 배출해야 되고 상하 농축 불호 배출되고 세관시 배출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응축수 배관도 배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올 용접으로 처리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을 방문해 보면 이런 증기 설비의 오류의 문제점들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증기 설비 설계나 시공 감리한 사람들한테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퍼레이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설계, 시공 감리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알아서 그렇게 할 리는 없고, 몰라서 그렇게 시공이나 그렇게 이루어진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무지죠, 무지. 예. 그리고 이런 뭐 경험이 없더라도 분명히 설계, 감리, 시공자 중에 누군가는 경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최종적으로 시공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녀본 바로 인하면, 이 현장에 가보면 딱 두 가지예요. 상하수도나 난방, 물 쪽 시공한 업체, 그런 업체가 시공한 데는 딱 가서 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이 시공자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가 증기설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거다. 또는 뭐 반은 경험이 있는데 반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거다. 물론 뭐 저 자신도 다 완벽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은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물론 현장 조건에서 갑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비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돈이나 이런 뭐 공사 비용에 대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직선으로 가냐 우회해서 가느냐의 차이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떻게든 설계 감리도 그렇지만 시공자의 무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자, 어떤 그 현장에 보일러가 이렇게 5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일러 쪽에서는 모든 물을 저 2개의 집합관, 이렇게 5대에서 나오는 모든 그 물 드레인, 이걸 집합관을 통해서 와가지고 메인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버스를 통해서 드레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봐서 알지만 이렇게 하면 드레인이 되는가요? 여기에 물이 차고, 집합관이든 이런 데 다 물이 차고, 여기 버셀의 반 이상 찬 상태에서 이게 물이 배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봐도. 예.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보일러가 5대가 있는 데서 이게 집합관이 2개가 있어요. 2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물이 버스를 통해서 나가면 여기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집합관에는 오염, 그러니까 진계가 쌓일 거고, 찌꺼기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이 배관의 일정한 높이까지는 드레인이 안 되죠.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부식도 빨리 될 것이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세관시, 보일러 정비 세관시에는 이 물이 배수가 안 돼가지고 이 중간에 집합관하고 연결된 부분을 분리해야만이 세관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공이 됐는지, 예. 또한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보일러에서 어떤 그 수면계나 수주통을 드레인 시킬 때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예. 이게 물이 나가는 건지, 이게 뭐가 나가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시공을 했을까요?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자, 이렇게 버셀이 이렇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진이에요. 예, 바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버셀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이게 보일러, 이 드레인 그 버셀의 물이 빠지는 선, 이 중심선이 보일러 중심선하고 맞더라고요. 레벨이. 바닥에서부터. 난 무슨 생각에 이렇게 시공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이게 이제 이게 집합관인데 이 집합관에다가 예? 전부 용접으로 이렇게 자 이거 드레인이에요 드레인. 자 용접.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예? 이런 식으로 다 용접. 모든 배관을 갖다가 이렇게 용접을 해놓으면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한 데는 이 스팀이 나가면서 블로우 다운이나 스팀이 나면서 식으면서 진공이 걸려가지고 물이 거꾸로 올라온 현장도 봤어요. 어디로? 연수기 쪽으로. 연수기도 다 이렇게 묶어놨어. 여러분 알다시피 연수기에서는 그 백워싱 치환시킬 때 소금물로 치환시킬 때는 물을 드레인 시켜야 되잖아요. 이때 이게 다른 쪽에서 연관돼 가지고 스팀이 나가다가 진공이 걸려서 물이 역류가 됐어요. 역류가 돼 가지고 연수기로 들어오고 연수기에 있는 이온기관수지가 또 이 드레인 쪽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응축수 탱크로 들어가서 보일러 속으로 들어간 그런 현장도 제가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이거요. 이게 뭐 왜 이렇게 전부 용접으로만 해놨는지 제가 이게 수면계 쪽 수주통도 다 찍었는데 용접한 걸 제가 지금 찾을 수 없어서 우선은 이렇게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리해야죠. 수주통에서 내려오던 예? 반드시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은 이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거나 진공이 걸리지 않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용접으로 다 붙여놨어? 전부 다. 제가 최근에 어디 뭐 건물에 갔다 왔는데 큰 건물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용접으로 해놨더라고. 물론 바닥은 에폭시로 해서 좋아요. 예. 트렌치도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일러 옆에 없어 트렌치가. 근데 근본적으로 트렌치 뒷라인에 보일러 뒷라인에는 건축적으로 봤을 때 트렌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예. 정말 왜 이렇게 시공을 해놓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렵다. 상기 사진에서 보면은 제가 누누하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배수가 어렵게 본체 배수의 2분의 1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합관 앞뒤 전부 용접 마감으로 별도 배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밸브만 달아놨어도 상관이 없는데 밸브도 없으면 마감에 앞뒤 집합관에 그 다음 배관 부식 촉진 배관의 부식 촉진하고 이 그 수두통 상하부 드레인시 저항으로 작용하죠. 보일러 드레인 배관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세관시 보일러 세관시 정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중간에 배관을 분리해야 되고 또한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 운전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시공들을 해주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가 있다라면 그 각 보일러 수주통 하부만이라도 이렇게 분리해서 배관을 예? 내셔 용접 내주샤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 군데씩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물이 잘 내려가고 저 공기가 숨구멍이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보다 물이 드레인 되는 높은 위치로 여기 앞전 사진 모양 그 버셀에 높은 위치를 이렇게 조인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곳이 몇 군데 제가 보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이거 상기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들 이건 설계를 할 줄 모르고 설계의 부재 그 다음에 감리하는 사람도 이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리 능력 부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공자의 시공 능력 부재죠. 절대로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되고 이런 곳이 있다면 반드시 잘라서 중간에 그 수주통인데라도 하부 잘라가지고 용접 내주샤를 써가지고 분리시켜서 공기가 들어가고 숨구멍이 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일러 주변에 그 드레인 배관이 올 용접으로 전부 처리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제 유튜브 채널은 화력지원 체제선이니까 이 화력지원 체제선을 들어오셔서 앞으로 뭐 많은 건 아니라도 작은 사항이라도 우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분들이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연구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자료 올려서 우리가 유지관리자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